치아에 있는 신경 쪽 문제, 잇몸이 붓고 피나는 게 또 오래 지속된다. 잇몸 뼈도 녹을 수 있어요. 치과 의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원장님, 이사님 혹시 이 대신 잇몸, 이 대신 잇몸이 되나? 물론 이제 이 대신 할 수는 없지만 잇몸도 이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잇몸에 대해서 어떤 질환들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치주염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같이 좀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중에 이제 잇몸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치조골 바깥에 피부를 형성하고 있는, 치아를 덮고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구강 내에는 세균이 많고 하는 습윤한 상태이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생겨요. 음식물이 조금 끼거나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잇몸이 붓고 피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잇몸이 붓고 피나는 게 또 오래 지속된다. 치주염으로 넘어가면서 잇몸 뼈도 녹을 수 있어요. 치과 의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엔 임플란트까지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잇몸병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잇몸이 아파서 그냥 붓고 욱신욱신거리는 것도 있지만 물집 같은 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뭐 요만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구내염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가장 큰 이유가 잇몸 문제라기보다는 치아에 있는 신경 쪽 문제. 그래서 치아 뿌리 쪽에 고름이 생겼을 때 그 고름이 터져 나오는 길이 만들어지면서 잇몸 쪽에 여드름처럼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치아가 있으면은 보통 다리가 한 개가 아니에요. 그 다리와 다리 사이, 그 사이 뼈가 녹게 되면은 그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서 또 잇몸이 여드름 난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퍼케이션, 가랑이 사이 뼈가 녹아서 그 사이에 음식물이 꼈을 때에는 마취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항생 연고를 넣는다거나 중간중간에 음식물 끼면 잘 빼실 수 있게 치간 칫솔을 가랑이 사이 뼈에 넣을 수 있는 스킬을 좀 알려드린다거나 관리하시는 법을 또 설명드릴 때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잇몸 쪽에 이렇게 여드름처럼 뭐가 하나 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보통은 뿌리 쪽에 다시 염증이 생겼다는 거.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치과로 가셔야 돼요. 꼭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송곳니 쪽 주변으로 여드름이 생겼었는데 치아 뿌리 쪽을 보면 이렇게 염증 생긴 게 보여요. 유독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부분, 뼈 부분 보면은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얗게 뼈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가 녹으면서 그 뼈가 녹은 물질이 터져 나오는 게 고름 주머니, 여드름 같이 생긴 거, 그거예요. 그래서 치과 오셔서 확인 받아 보시고 요것도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보시면은 다른 치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아가 뼈 안에 전부 다 잘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치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뭔가 까맣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신경 쪽으로 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요거로 인해서 뼈가 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분도 아마 잇몸 쪽으로 여드름처럼 뭐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T를 보면은 잇몸뼈가 녹아 있죠. 이렇게 치료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럼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는 것들은 왜 생기고 그거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아직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득세하는 게 우리 세균들입니다. 구강 내의 약한 부분들에 이제 구내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죠.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거나 좀 푹 쉰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 좀 발라드리거나 먹는 약을 좀 드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구내염이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 닿게 되면 엄청 아프잖아요. 맞아요. 구내염이 살이 접히는 공간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접히는 공간이 계속 이렇게 마찰되면서 잘 안 낫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패치를 붙여드린다거나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알보칠 아시죠? 전설이 알고 절설의 알보칠, 그렇죠?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 되게 약해요. 아, 그래요? 해도 느낌이 별로 안 나더라고. 확실히 상처 자체가 이제 염증이 있어서 구강 내로 이제 맨살이 노출된 거를 화학적으로 지져서 침이나 이런 외부 물질에 막을 하나 형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면서 빨리 나을 수 있게. 패치 그런 것들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구강 내에 적용하는 모든 의료기구나 물질 이런 것들,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삼켰을 때에도 크게 문제 없는 제품들. 당연히 허가가 나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식품이 아니에요. 식품으로 허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 구강 내에 적용하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꼭 허가된 제품들, 공식 루트를 통해서 나온 제품들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구내염이죠. 살점이 하얗게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정말 아프죠. 그래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도 좀 먹고 약도 바르고 배치도 발라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낫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씩 잇몸이나 입 벽 쪽에 슬라임처럼 뭔가 생겨요. 그래서 손톱으로 콕 누르면 그게 팍 터지는데 피더라고요. 볼이나 이 점막을 좀 씹어서 안쪽에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고인 거예요. 멍든 것처럼. 멍든 것처럼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씹히는 거예요. 혈관이 씹히면은 피가 차는 거고, 침이 만들어져서 침이 나오는 그 도관이 있거든요. 그 도관이 씹혔을 때는 안에 침이 고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빵빵하게 부푸는 풍선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구강 내에 또 바깥으로 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있다, 이거 구강암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구강 내에 있는 치조골이 하중을 많이 받게 되다 보면은 치조골 자체가 좀 두꺼워지면서 잇몸이 있지만 뼈가 좀 더 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러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너무 궁금하시다 하면은 치과 오셔가지고 치과 의사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치과에서 일을 하면서 원장님께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나 여기 뭐가 허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야? 이랬는데 이 안에 혀 닿는 부분에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피곤하고 그러면 얘도 많이 쓸리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붓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거 뼈야? 이러더라고요. 토러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처럼 쓸려요. 왜냐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음식을 저작할 때나 혀가 움직이면서 계속 쓸리니까 상처가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틀니. 구강 바깥으로 뭐가 툭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틀니가 안착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토러스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잇몸을 열어서 뼈를 다 깎아내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워낙에 임플란트가 발달하면서 틀니가 없다시피 하니까 토러스 제거술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혀를 이렇게 앞니 위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오돌도돌한 이렇게 똑 튀어나오는 게 하나 느껴지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절취유두라고 하긴 하는데 구강 내에 있는 해부학적인 그냥 구조예요. 그래서 신경들도 나오고 혈관들도 나오고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입니다. 그 절취유두 뒤쪽으로 루게라고 해서 빨래판처럼 거칠거칠한 데가 있어요. 혀로 만져보시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을 때 혀가 보통 그 루게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룩에 붙어 있지 않고 혀가 다른 데 있다 했을 때에는 구호흡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나는 구호흡이 있다 이러시면은 룩의 쪽으로 혀를 좀 대보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뭔가 이게 단추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이게 절취유두고요.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해부학적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룩에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으깨기도 하고 혀가 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조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제 잇몸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신경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입안에 생길 수 있는 것들에 연조직에 대해서 생길 한번,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알아봤죠. 네, 알아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잇몸 쪽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되게 많아요. 잇몸이 붓거나 잇몸 쪽에 여드름이 생긴다거나 구내염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과에 오셔야 돼요.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보험이 되는 스케일링 있잖아요. 왜 그걸 만들어 놨을까요? 나라에서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스케일링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케일링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스케일링을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스케일링은 언제 하면 좋을지 1년의 계획표를 한번 짜드렸었잖아요. 그것대로 치과 방문하는 계획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